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 교재 775쪽입니다. 3장 국가와 윤리 파트지요. 자, 이 국가와 국가 권력에서 국가의 기원에서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왕권 신설 사회계약론이 나왔는데 시험은 사회계약론에서 나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왕권 신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계약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회계약론. 뭐 사회계약론 또는 뭐 사회계약설 이렇게 되게 합니다. 예. 자, 내용을 봅시다. 교재.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 간에 뭐를 통해서 국가를 만들었다? 그렇죠. 포인트는 계약입니다. 계약을 통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예, 국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할 일을 사회 구성원들끼리 국가가 할 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우리 국민 사회를 구성하는 국가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이 결국 세금을 내서 국가 네가 운영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는 우리 국민 개개인을 위해서 정말로 10분 노력을 해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사회계약서를 주장한 사람들이 로크로스 홉스에서 여러분들 교재에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크 같은 경우 자연권을 어떻게 하자? 일부 양도입니다. 조금만 주는 겁니다.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일부 양도, 그거 밑줄. 이 비교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루소는 포인트, 일반 의지 구현이다. 일반 의지, 그거 밑줄. 자, 여러분, 이 로크가 루소, 로크, 루소, 그 다음에 누굽니까? 홉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일부 양도입니다. 일부만 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루소는 이제 일반 의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일반 의지는 다른 말로 보편 의지입니다. 국민들의 보편 의지, 국민들의 일반 의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홉스는 자연권의 뭡니까? 전면 또는 뭐 전부입니다. 전부 양도. 전부 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일부냐, 전부냐라고 하는 요 차이. 루소는 이제 일반 의지 있고 보편 의지.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이 나와 있죠. 자, 로커는 무슨 설? 그렇죠. 백지설. 우리 인간에 하는 백지와 같다. 그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루소는 성선설. 예. 각각 밑줄 하시고요. 홉스는 성악설. 이 로커로서 홉스 세 양반 중에서 홉스 쪽에다 중요 표시를 부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자연 상태가 있죠. 로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였으며 인간관계가 확대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연권 유지가 어떻게 했다? 불완전하게 됐더라.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루소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평화로운 상태였다. 여러분 왜 그 목가적인 상태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가적인 거. 왜 시골에 가서 보면은 넓은 들판에 말이죠. 그 서양반들이 아주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목가적인 상태입니다. 예. 그걸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루소. 평화로운 상태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제 강자와 약자가 구별되면서 불평등 관계가 성립이 됐다나 그런 얘기입니다. 자, 홉스. 아까 홉스 쪽에다 별표를 해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그거 강력하게 밑줄. 만인에 대한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떼거리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라장이 되겠죠. 왜 그러겠습니까? 서로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인간관에서 성악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예. 서양의 홉스가 성악설이라면 동양에는 순자가 성악설입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이해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성을 하겠습니다. 지금 타이틀은 국가입니다. 국가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가로 1번 국가 중에 나와 있죠. 국가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한다. 국가의 이익 우선. 이렇게 밑줄을 해주세요. 지금 국가주의의 포인트입니다. 국가 이익을 우선한다. 또 그러면 구성원 개개인은 국가를 위해서 살 때에만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국가주의는 국가를 중시하기 때문에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개개인들은 오로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만
힘을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게임 끝나갑니다. 그 다음에 무정부주의. 없을 무자입니다. 정부 이퀄 국가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내용 보실까요? 국가, 제도, 조직, 권위 등이 없어져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예, 국가, 제도, 조직, 권위가 없어져야 그게 포인트입니다. 거기까지만 밑줄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정부 이퀄 국가. 그 정부 국가가 이 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제도니 법이니 뭐 조직이 이거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부, 법을 만드는, 제도를 만드는 그런 정부는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상주의. 국가는 도덕성 실현을 위한 최고 기관으로 신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신에 의해서 주어졌다 라고 하는 거. 예, 그 정도 밑줄. 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국가주의, 무정부주의 그 말들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776쪽으로 오셨습니다. 자, 역할이 나와 있죠. 바로 국가의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소극적 국가관, 적극적 국가관 이거 나와 있죠. 이거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시험은 여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소극적 국가관의 내용을 보니까 국가는 말이죠. 치안과 사회재산 보호 등에만 주력하고 개입을 최소화해라. 요거 싸져봐서 밑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는 치안, 사회재산 보호 여기만 주력하고 개입을 최소화한다. 이 소극적 국가관은 결국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야경 국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국가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밤자자 밤에 경찰 업무를 해라. 그 경찰 업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치안조지 사회재산 보호입니다. 그거 하는 데만 소극적, 최소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간섭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자유 침해 방지를 위한 국가 개입을 어떻게 한다? 제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를 듬뿍 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 국가관이 보이죠. 적극적 국가관. 자, 내용을 보니까 사회보장제도, 독과점 규제, 환경보장 등 국민생활에 국가가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적극적 개입. 그거 밑줄. 따라서 후반부 국민제재의 삶을 어떻게 한다? 윤택하게 만든다. 그거 밑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적극적 국가는 오늘날에 그렇지요. 복지국가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 인간다운 그런 삶, 복지를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트화해서 이해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거기 동그라미 보내보니까 개인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겁니다. 국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시키는 거. 자, 적극적 국가관은 야경국가, 적극적 국가관은 복지국가.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가로 3번에 일반적 역할 나와 있죠. 국가안보 유지, 사회질서 유지, 사회정의 실현, 사회복지 실현, 환경보장 등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의 일반적인 역할이다. 그냥 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와서 국가의 기능이 나와 있죠. 1차적 기능과 2차적 기능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 기능은 국민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2차적 기능은 경제사회, 문화에서의 공공복지 향상이라고 하는 거 너무 큰 의미 두지 마시고 그냥 쭉 읽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 권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미. 국가가 국민의 공동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행사하는 그렇죠. 강제력만 밑줄을 부탁합니다. 국가 권력은 강제력입니다. 자, 그러면 가로 2번에 정당한 국가 권력이 뭐냐 말이죠. 요건 별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 거 하나 해주세요. 자, 첫째, 국가 안보 유지를 위해서 밑줄. 둘째, 국민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드리기 위해서 싸잡아서 밑줄. 세 번째, 국민의 지지와 동의, 법에 근거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와, 여러분, 여기서 이거 동그라미 3번은 별도로 좀 주게 표시해 놓으세요.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그 근거, 그것은 분명히 국민의 동의, 지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국민의 동의, 지지 얻어서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입각해서 국가 권력이 행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나가나 강제력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을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요 동그라미 3번 별도로 별표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에 대한 끊임없는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국가 권력이 공공이익을 위한다는 그런 명분하에
국민 개개인의 사적인 측면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서 남용 나와 있죠. 국가 권력의 남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것도 저 별표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당한 기본 권도는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이 국가 권력이 남용이 되겠죠. 그거 밑줄. 국민의 기본권, 자유를 이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이유에 행사하는 경우,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싸장서 밑줄. 국가 권력의 남용에 해당하는 내용 두 덩어리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간호 4번에 가서 제한, 국가 권력에 대한 제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개인의 존엄성과 권리 침해의 방지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국가 권력을 제한한다. 싸잡아서 강력히 밑줄여주세요. 여기에 해당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죠. 사회계약설. 아까 얘기했었죠. 세 사람. 로크, 루소, 홉스. 그 중에 홉스가 가장 중요하다겠습니다. 물론 뭐 로크, 루소도 시험에 나오셨기 때문에 구분점은 일부 양도냐, 일반의 의지냐, 전면 양도냐, 요거만 여러분들이 띵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민본주의 역성혁명. 여러분, 민본주의 역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맹자라고 좀 메모해주세요. 맹자. 이 맹자라고 하는 분이 주장했습니다. 민본주의 역성혁명. 이건 동양의 그 맹자가 주장한 겁니다. 민본, 백성이 근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성혁명이라고 했죠. 역성, 성을,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왕을 바꾸자는 얘기죠. 백성을 위하는 왕이 못 되면 그 백성은 국민들이, 그 왕은 백성들이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왕은 바꿔버려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민본주의 역성혁명, 이 맹자가 주장했다고 하는 거, 이 소위 뭐 저항권으로도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항권. 참고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권 분립. 이 삼권 분립은 입법, 행정, 사법을 따로따로 나누는 겁니다.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누굽니까? 몽테스키웨라고 하는 분이죠. 몽테스키웨. 뭐 이 정도 이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사회계획설 아까 누구누구? 홉스, 로크, 루소 세 양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권력이 노력으로 왔습니다. 간혹은 개인적 측면이 있죠. 국가 정책과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 협조해야 되겠죠. 관심, 능동, 참여 밑줄.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감시하는 시민력을 강화한다. 감시 밑줄, 시민력 강화 밑줄. 한 장 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7이죠. 777. 국가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건전한 시민단체 및 세력을 성장시킨다. 건전한 시민단체 및 세력 성장, 그 정도 밑줄. 그 다음에 제도적 측면. 상권 분립해야 되고, 우리나라 상권 분립 되어 있나요? 그렇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 다 분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소환할 수 있어야 되고, 주민 소환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국가 권력에 해당되는 그런 그 내용들이다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권력의 이 노력이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자, 그 다음 파트로 가서 보실까요? 개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가 나와 있죠. 자, 여기서도 여러분 사실은 뭐 평이한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개인의 권리에서 네 덩어리로 얘기되어 있죠. 첫째, 자율적인 개인에서 나왔는데요. 하나의 인격체가 지닌 고유한 권리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고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 그냥 자율적 개인이라는 말에서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연결시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각 개개인들은 자율,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한 인격체로서 누구나 자유롭고 존엄한 평등한 대접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법 사상에 나와 있죠.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누구에게나 보편적 권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보편적 권리가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근대 시민혁명에서 시민계급에게 사상적 기초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거. 시민계급, 이 양반들이 이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오랜 생활에 걸쳐가지고 그 자유라고 하는 권리를 쟁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종교,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행복주의권, 청구권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읽어보시면 되고, 네 번째 특징,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와, 이건 싸잡아서 믿지 마셔야 됩니다. 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2번 시민의 책무입니다.
책무라고 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이걸 합쳐서 책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의미.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이다. 예, 후반부 책임과 의무 그거 몇 줄. 예, 종조가 나와 있죠. 헌법상의 책무는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예, 요거 구분만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권리이자 의무. 여러분 권리이자 의무 이건 별표 하나 해주세요. 권리 플러스 의무에 해당하는 거. 교육, 근로, 환경 보전 요 세 덩어리입니다. 요걸 외워주세요, 여러분. 그 외에 뭐 투표, 국정감시, 법준수, 부정과 불의의 개선 노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권리 플러스 의무, 교육, 근로, 환경 보전이다. 뭐 하는 세 덩어리. 그거 띵크로 부탁드리고요. 3번으로 내려왔습니다. 권리와 의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좋아. 이거 이루어야 됩니다. 권리만 앞세우고 의무는 다 하지 않은 이건 안 되겠죠. 그 두 덩어리를 다 함께 잘 병역을 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좋아합니다.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많은 권리를 누림과 동시에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자는 얘기죠. 각 개개인이 자기 권리 누리되 그러나 또 국가에 대한 의무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서 관계.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을 서로 기여하고 돕는 관계로 후반부 밑줄 할까요? 유기적,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하는 거 밑줄 부탁드리고요.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778쪽이죠. 자, 개인 정도력과 또 국가 정도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정도력, 타인의 권익을 존중하고 개인의 역할 및 임무 수행,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율성을 함양하고 국가 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 국회에 입성시키는 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양반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이걸 또 감시해서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고 계속 밀어주고 못하는 사람은 지적해서 그 다음 선거에서 결단을 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번째 국가의 노력입니다. 합법적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을 하고요. 올바른 목표를 위해서 국가 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예, 국가 권력의 정당한 행사 그거 밑줄. 앞에도 좀 밑줄 부탁합니다. 합법적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예, 밑줄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편은 끝나면서 3편에 이어 들어가겠습니다. 현대사회와 도덕 문제인데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781쪽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 현대사회의 도덕 문제와 환경 문제에서 나와 있잖아요. 자, 현대사회의 변화 추세. 여러분, 현대사회의 변화 추세. 일단 타이틀 밑줄 부탁합니다. 첫 번째, 정보화 밑줄. 자,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보니까 782쪽에 맨 위에 세계화 밑줄. 그 다음에 중간쪽에 보니까 3번에 다워라 그거 밑줄. 자, 요 세 덩어리가 바로 현대사회의 변화 추세입니다.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입니다. 예. 이 각각에 대해서 이거 시험에 나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먼저 정보화. 이 사실 정보화는 우리가 앞에서 정보 이퀄 지식사회, 엘빈 토폴로 제4의 물결 얘기했었잖아요. 다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이 사실 박사입니다. 너무 잘 아십니다. 자, 편하게 우리 봅시다. 첫째, 정보화의 의미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사회생활의 각 부분에 응용하는 과정. 이걸 얘기하는데요. 자, 이번에 정보화의 특징이 있죠. 정보사회의 특징.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첫째, 인터넷의 특징 및 장점이 있죠. 상호작용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여러 네트워크가 자발적으로 연결되고 분권적 유연한 조직 원리로 나가도록 촉진하고 다양한 인간관계 형성을 가능케 한다.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분권적 유연한 조직 원리라고 하는 거 그거 강력하게 밑줄해서 별도로 좀 신경을 쓰도록 부탁합니다. 권리가 분산되는 겁니다. 예? 왜? 너나 할 것들이 잘 정보를 접할 수 있잖아요. 예? 분산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직된 게 아니라 유연한 조직입니다. 소프트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신경 쓰고요. 그 다음에 또 걸리면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이 있죠. 이런 문제점도 시험할 될 소지가 높거든요. 예. 이것도 좀 신경 쓰도록 부탁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쭉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폭력물, 음란물의 불건전, 정보 유통 및 컴퓨터로 의한 범죄가 오늘 어떻습니까? 증가되고 있잖아요. 두 번째, 개인정보 유통으로 인한 개인 사생활 침해 및 범죄. 예? 개인 사생활 침해 및 범죄. 그 띵크. 그리고 세 번째, 인간관계가 가상공간에 의존해서 생기는 인간성 상실 및 현실 도피. 예, 인간 상실 및 현실 도피. 그런 거 띵크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과다한 정보 및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혼란에 또 빠지는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뭐 정보의 바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잖아요. 너무 많은 정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쓸데없는 정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심하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와서 산업사회, 정보사회 이거 비교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어디다 신경 쓰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보화 사회에다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비교해서 내려가 볼까요? 생산장식에서 보면 산업사회는 규격화합의 대량 생산 세제죠. 그러나 정보사회 밑줄 부탁합니다. 다품종 수량산세죠. 품종이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만 생산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사회현상을 보면은 산업사회는 대중화 현상입니다만은 정보사회는 밑줄 부탁합니다. 개성과 자유추구, 자아실을 용이하고 재택 근무, 재택.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이 회사입니다, 뭐. 집에서 업무를 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산업 원동력을 보면은 산업사회에서는 노동과 기술, 에너지가 대단히 중시됐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정보사회에 와서 보면은 밑줄 부탁합니다. 아이디어, 정보, 지식이 바로 부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산업 구조를 보면은 산업사회에서는 자원과 자본, 재화 중심이었지만 오늘날 정보사회에 와서는 밑줄 부탁합니다. 노하우와 아이디어 중심이다 말이죠. 그 노하우 아이디어라고 하는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서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직을 보니까 이 산업사회는 중앙집권적 관료 조직이죠. 여기에 반해서 정보사회는 밑줄 부탁합니다. 분권적 조직이다. 분권적. 권리가 분산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정보사회 특징 중에서 인터넷의 특징 및 장점에서 또 디귿의 분권적이고 유연한 이 조직이라고 하는 걸 밑줄 부탁했었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 분권적 조직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그러고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 산업사회에서 얘기입니다. 예. 피라미드 있잖아요. 예. 사장, 부장, 뭐 과장, 계장, 그 다음에 쫄따고 이거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평등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와서 이 회사들 차려지는 거 보면 말이죠. 사장실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직원들 속에서 같이 파묻혀서 같이 일하는 겁니다. 평등관계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한 장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세계화가 보이고 있죠. 782죠. 세계화의 의미.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그 속에서 상호 우전심이 심화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보면 정치, 경제, 문화의 세계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정치의 세계화,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구분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구분이 없다 밑줄. 그 다음에 경제 세계화, 세계 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다리들의 통합 및 초국가적. 여기서부터 밑줄. 초국가적, 다국적 기업의 확대를 뜻한다고 하는 거. 결국 세계 경제가 출현하고 있잖아요. 다국적 기업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다른 나라에 나가서 공장을 차려놓고 그 나라의 사람들을 이제 노동자로 해서 이래서 이제 생산 업무를 하는 겁니다. 이 글로벌화 시대에 이렇게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문화도 세계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이율적인 문화의 공존을 의미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밑줄 부탁 안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문화, 다양성을 인정받고 후반부 밑줄 할까요? 모든 문화가 다양성 인정받고 서로 소통하면서 영향을 기부연택 주고받고 있는 그런 문화의 세계화. 정치, 경제, 문화의 세계화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이번에 들어가서 세계화를 바라보는 긍정적, 부정적 시각이 있죠. 요거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은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죠. 이 글로벌한 시대인데 말이죠.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있는 상황인데 난 나대로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다른 나라하고 이 지금 뭐 쌀 시장 개방 가지고서 지금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언젠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우리 쌀 농사 짓는 농민분들 이분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법장치를 그냥 쌍코피 터지면서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대충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죽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 세계화를 선진 자본주의 시장 확대 과정으로 보고 후반부 밑줄 할까요? 선진국 중심의 일방적인 문화교류를 우려한다고 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선진국, 후진국 다 동등한 존엄한 입장에서 교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가서 세계화 시대에 우리의 자세가 뭐냐? 이것도 여러분 평이한 내용이니까 쭉쭉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열린 마음의 자세를 갖고요.
국제 경영과 의식을 국제화하고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제 경쟁력도 확보하고 올바른 국제화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겠다. 이 사실 세계화 시대에 우리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 별표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원화로 왔습니다. 다원화의 의미. 사회는 여러 이익 집단의 결사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집단들 간의 후반부 밑줄 할까요? 다양한 집단들 간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민주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다원화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박스 안에 비교가 되어 있죠. 종래는 이제 과거입니다. 최근, 예. 과거라고 하는 종래하고 최근하고 비교해서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종래 이퀄 과거라고 써보세요. 이 종래 이퀄 과거는 물질적, 객관적 지표를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네. 그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 오늘에 와서는 그거 아닙니다. 정신적, 주관적 지표를 중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좀 찌우고서 진행하겠습니다. 좀 판서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말이죠. 이 다원화에서, 이 다자가 이제 마늘 다자입니다. 예, 다원화. 예, 많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우리 교재의 비교대로 종래는 이제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지금 최근이라고 되어 있죠. 네, 최근. 오늘날 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비교하시는데 이 종래는 이제 물질적 객관적 지표를 중시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 쉽게 하면 양을 중시한 겁니다. 양.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정신적 이 주관적 지표를 중시했다고 했죠. 요게 바로 뭡니까? 질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에서 질적인 측면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또 칸에 들어가 보세요. 종래 과거에는 물적 평화와 생활의 안정이 1차적 관심사였어요. 과거의 말입니다. 엄청나게 배가 고픈 시절이 있었거든요.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물질, 일단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최근 오늘날에 와서는 지적, 여러분 이거 다 밑줄 훅 펴버리세요. 지적, 심리적 만족, 사랑과 존경의 욕구 실현, 삶의 목적에서 자아 발견과 자아 실현을 중시하고 있단 말이죠. 와, 요거 좀 쓰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지적, 심리적 만족, 사랑, 존경, 애의 욕구, 솔직히 말해서 남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엔돌핀이 팍팍 나오겠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아실현도 해야죠. 자아실현. 누구나 다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실현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용한 혁명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조용하면. 조용히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이해를 부탁하고요. 자, 가로 2부로 갑니다. 다원화의 순기능, 역기능 나와 있죠. 순기능, 사회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사회의 민주화를 추진한단 말이죠. 쌀잡아서 밑줄. 특히 민주화를 촉진시킨다는 거. 그걸 한 줄 더 밑줄 부탁합니다. 넘어가서, 니은, 양적의 물적인 것을 넘어서, 후반부 밑줄, 삶의 질을 중시한다는 거. 디귿, 최근에 환경운동, 여성운동, 인권운동, 문화운동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 싸잡아서 밑줄 부탁하고요. 역기능입니다. 가치관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왜 그러냐 말이죠. 가치관에 혼란을 밑줄 하세요. 개인의 판단과 회의가 무비판으로 수용될 경우 어떤 것도 좋다는 이런 잘못된 결론을 이룰 수 있다. 후반부 밑줄 부탁합니다. 어떤 것도 좋다라고 하는 잘못된 결론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입장에서의 가치관 혼란이라고 하는 역기능 문제가 있단 말이죠. 니은, 사회 혼란의 또 기능도 있습니다. 그거 밑줄. 다양한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상충될 때, 서로 충돌될 때 경우에 큰 혼란에 당연히 빠지겠지요. 자, 그래서 결론 내립니다. 다원화 사회에서 올바른 자세가 뭐냐? 서로의 다름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자.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자 밑줄. 여러 의견들이 서로 경쟁하고 조정되는 가운데 올바른 문제 해결책이 모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